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 예스티 다시 한번 분석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스티. 그동안 주가가 좀 단기간에 큰 폭 하락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손실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ST 영상 보시면 대응 전략이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실 때 차근차근 메모하시면서 끝까지 듣지 않고 대충 종목과 뭐 가격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아는 만큼 우리가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차근하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잘 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예스티 종목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죠. 예스티 주가가 제가 이제 처음 추천드렸던 시점을 놓고 보면 요때 4월달 요때 정도 돼요. 10,000원 근처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죠. 25,000원을 넘어섰으니까 매우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25,000원 대에서 지금 12,690원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보면, 자, 이거 오른 거에 대부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이 고점의 부근에서는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큰 하락을 보였는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어딘가는 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싸냐,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식은 어디가 싸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올라도 사다고 싸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도 비싸다고 팔게 돼요. 그러면 자기 기준이 있을 때, 자기 기준에 대한 어떤 소신과 믿음이 있을 때 주식에서 수익을 내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 행복클럽에서는 어디가 주식이 싸냐, 이렇게 이 추세 지표인데, 추세 지표의 바닥에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주가가 싸다. 결과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부침을 겪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싼 자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진짜로 싼 자리는 왼쪽이 이렇게 깊고, 좀 앞에 있는 차트를 좀 활용해서 본다면, 이렇게 좀 놓고 본다면 왼쪽에 이렇게 깊은 물이 고여 있는 깊은 웅덩이가 있고, 오른쪽이 이렇게 낮아진 웅덩이가 있을 때 이 자리를 차트를 놓고 보면 이 앞에 깊은 웅덩이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낮은 웅덩이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주가가 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자리는 지금 왼쪽의 깊은 웅덩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죠. 하나는 하락 조정이고 또 하나는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락 조정은 어느 정도 됐죠. 이제 기간 조정을 또 좀 거칠 수가 있는데,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예측은 할 수 있죠. 당연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해서 적중을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행복클럽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주가 어디까지, 꼭지가 어디야?
어디까지 올라가?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가 바닥이 어디야? 0원. 0원까지. 상장 폐지되면 뭐 0원은 아니겠지만 뭐 10몇 원씩 뭐 100몇 원씩 정리매매 되겠지만 항상 0원이 바닥이고 0원이 바닥이고 1억 원이 꼭지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대응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스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주식은 오르는 날은 사지 말고 놔두세요. 그 대신에 떨어지는 날만 주식을 사서 모으는데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늘 더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모으다가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절반을 수익에서 팔고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10,000원 정도 4월 달에 추천을 했으니까 여기서 주식을 쭉 모으다 보면 사실 이때도 바로 오르지 않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매집 기간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솟구친다. 그러면 절반을 팔고 절반은 저축해두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저축한 것은 잊어버리고 익절만 잡는 거죠. 내가 샀던 것에서 본전이나 마이너스까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집을 해서 수익이 났으니까 어딘가 수익권에 익절을 잡아두고 그 익절가까지 내려오면 다 파는 거죠. 근데 익절가까지 오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저축한 것은 놔두고 또 분할 매수를 2배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했더니 또 갑자기 솟구치네. 그러면 어디에선가 절반을 팔고 절반은 또 저축해두고 그리고 어쨌든 이익이잖아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또 어딘가를 익절가를 잡아두고 익절은 거기까지 떨어지면 파는 거고 떨어지지 않으면 안 파는 거예요. 우리가 손절이라는 말이 있고 익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절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회비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손실을 끊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주식을 잘 사는데 나 팔지를 못해. 파는 걸 잘 못해. 그거는 이제 결단을 못 하시는 거겠죠. 파는 걸 못할 일은 없고 결단을 못해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뭐 본전이 아까워서 못 팔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익절을 어떤 마디를 잡아둘 때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은 손해보고 파는 거고 익절은 이익 보고 파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저축을 해둔 것은 놔두고 또 떨어지는 날만 이렇게 떨어지는 날만 주식을 모았다가 또 갑자기 솟구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또 저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주가가 적지만 올라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주 있어요. 200주 사서 100주 수익에 팔고 100주는 저금해 놨으니까 또 200주를 샀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100주와 그 다음 100주 그러니까 여기 100주 처음에 거 100주 새로운 100주에서 200주가 되겠죠. 그러면 또 주식을 200주를 사면 처음에 100주 그 다음 두 번째 100주 세 번째 100주 300주가 되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많아지는 역피라밋 기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이렇게 역피라밋 기법으로 제시를 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죠. 하나는 예스티였고 하나는 뭐였죠? GMBS 에코인가요? GNBS 에코 이 GNBS 에코 두 종목을 제가 이것도 4월 달에 추천드렸으니까 이 종목 4월 달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이 GMBS 에코와 예스티는 2배수를 사서 갑자기 이렇게 튀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저금해두고 저금됐죠? 그 다음에
또 저금한 것은 손대지 말고 떨어지면 또 모아서 샀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팔고 절반은 저금해 두고, 그러면 처음에 저금 100주 했는데 그 다음에 200주 되죠. 또 모아서 샀다가 또 올라가면 수익에서 절반 팔고 절반은 저축해 두고, 그러면 이제 300주 저금됐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본전까지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익절을 위해서 자기가 수익권에다가 익절을 잡아두고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방송을 드릴 때 이러한 내용을 할 때마다 방송을 해놨어도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또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실천을 못했거나, 또는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잠깐 외출 중이었다든지 그래서 그 익절가를 놓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스티에 대해서 앞선 방송에서 했던 이 관점을 전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스티가 HP, SP와 예를 들어서 시총이 같아질 때까지 따라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시황간에는 아직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절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익절에서 수익을 팔면 이제 지금 사야죠. 근데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 때 어떤 마디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잖아요. 양봉 하나 보고 사야 되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기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바닥에서 살 때는요, 이렇게 바닥에 보세요. 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지표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내려올 때는 이걸 지금 아래로 파고 있어요. 놔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떨어진다? 빵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는 사야지, 많이 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항상 어떤 것이든지 보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산다? 힌지가 나오면 산다. 힌지가 뭐다? 이 지표 보세요. 어디가 힌지가 나오는지. 여기 보면은 이 지표가 방향을, 아래쪽으로 있던 방향을 위쪽으로 바꾸는 자리가 힌지예요. 그러면 힌지가 딱 나오는 날이 예를 들면 이날이 돼요. 이날. 그러면 이거를 장중에 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장 끝나고, 다 끝나고 3시 20분, 3시 30분 끝나고 저녁에 저녁밥 먹고 잠자기 전에 심심할 때 10분만 봐도 되고 20분만 봐도 되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게 열십자 빨간색일 때 힌지가 생기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방향이 이거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초가, 이날 이 힌지가 나온 날 내가 볼 수 있다면 장중에 봤다 그러면 종가부터 사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장 끝나고 와서 본다면 이걸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시초가부터, 시초가 이하는 싸다예요. 힌지가 나오면 그렇게 사는 건데, 이게 지금 윗바닥이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싸기는 싼데, 기본적으로 싼데, 진짜 싼 것은 여기가 아니라 더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얕아진 웅덩이에서 힌지가 나올 때, 그러니까 진짜로 이 주식을 우리가,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예를 들면 왼쪽이 여기가 깊고 왼쪽이 깊고 오른쪽이 얕아지는 이런 것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이 힌지에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한꺼번에 안 사고 나누어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우리 행복클럽의 그 매매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결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손절 엄수. 두 번째는 요즘은 안 하겠지만 몰빵 금지. 세 번째는 물타기 금지예요. 이게 물타기라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사는 것을 물타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 행복클럽은 물타기는 금지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지금 손해보고 있어. 더 산다? 노입니다. 물타기 금지니까 절대 금지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언제 하느냐? 수익 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역피라밀 기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스티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예스티에다가 몰빵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빵 금지니까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이 30%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70%라고 하는 돈이 다른 종목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만,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 난 금액의 절반만큼을 예스티를 줄이는 거죠.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 줄인 것은 물타기가 아니죠. 내가 30% 갖고 있다가 절반 팔아서 15% 갖고 있다든지 10% 팔아서 20%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30%잖아요. 그러면 30%까지 줄였던 것을 다시 사는 것은 아무 때나 사도 돼요. 뭐 내가 판 것보다 더 비싸게 사도 되고 더 싸게 사도 되고 사고 싶을 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줄였다가 사는 것은 괜찮은데 30% 샀는데 떨어졌으니 에이 10% 더 사고 또 떨어졌으니까 더 사고 그래서 50% 되고 60%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이 물타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복클럽의 매매 원칙 세 가지는 손절 엄수. 손절도 지키는 건데 익절은 더 잘 지켜야 되겠죠. 수익 난 건데 팔면 수익인데 근데 이제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팔고 나서 몇 상한가가 더 가고 어떤 때는 팔고 나서 더블 가고 그런 거 따지면 주식을 못 하는 거예요. 프로는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잘 챙긴다라고 하는 내가 주식을 몰라요. 내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식에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을 지킬 줄 아는 거 그런 것에 대한 기준과 전략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예스티 말씀드리면서 우리 행복클럽이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도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살 건데 자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높아진 데가 꼭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 자리를 사면 좋은데 저 자리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니 첫 번째로는 힌지가 나타날 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힌지가 나타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아래쪽에 이 내려가는 선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힌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미리 예측해서 야 오늘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말고 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살 자리가 오겠죠.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걸 하락 조정이죠. 그러면 일정한 하락 조정 후에는 기간 조정이 있어요. 하락하고 기간 조정.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을 보면 필 옵틱스 같은 종목 있죠. 이 종목 왜 올라가신지 아시죠? 필 에너지라고 하는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래서 필 에너지 상장을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이것도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20,000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더블 이상 올랐죠. 근데 쓰러질 때 이것도 급하게 쓰러졌어요. 급하게 쓰러졌죠. 예스티 비슷하게 급하게 쓰러졌는데 어떻게 돼요? 다음
이렇게 급하게 쓰러지면 다음 매수 자리는 어디다? 힌지가 나타날 때다. 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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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지. 여기 힌지, 힌지, 힌지. 보면 이제 장 끝나고 보면 돼요. 장 끝나고 힌지가 나타날 때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여기 방향 틀었네. 이제 여기 이제 방향을 살짝 위쪽으로 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매수 자리가 돼요.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죠. 한꺼번에 안 사고. 이런 종목들은 기간 조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거치잖아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때 비중을 내가 몸이 좀 가벼울 정도로 줄였다가 언제든지 더 사도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비중이 적으면 더 사도 되는데 비중이 많으면 잘 기다려야죠.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슈가 소멸된 거예요. 필 에너지가 상장된다.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고 여기도 지금 요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때에 이 주식을 다 팔지 못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세력들이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 다시 재매집을 해가지고 이걸 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슈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슈가 없어요. 근데 예스티는 그렇진 않아요. 예스티는 이슈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스티는 왜 떨어졌느냐? 물론 이제 핑계가 있죠. 뭐 특허 분쟁이네 뭐네 이렇게 해서 이러저런 뭐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가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세력이 팔아먹고 나갔네 뭔 얘기도 있고 뭐 누구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자기가 돈을 벌려면 자기가 종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이 돈인 거죠.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돈을 벌려면 사실상 마음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결단력, 인내심, 배짱, 응? 각오, 뭐 결단력 이런 마음이 돈을 버는 것이지 내가 차트에 대해서 잘 알고 기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기업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그러한 소신과 그러한 믿음과 묵묵한 인내심과 그런 배짱이 자기가 알아야 생기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모르면 무섭죠. 알면 안 무서워요.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무섭죠. 저도 이제 그런 어린 날이 있어요. 밤길에 혼자 어렸을 때 가면 무섭죠. 근데 그냥 동생이라도 손잡고 가면 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거죠. 함께 가시라고. 저는 예스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슈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특허 분쟁이 지금 첫 번째로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HPSP가 특허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특허 소송을 걸 때는 우리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함께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이럴 때 내거든요. 근데 예스티는 이 어닐링 장비를 지금 양산도 하지 않았고 판매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예스티가 어떤 기술로 어떤 제품을 내놓았는지 딱 공개되지 않았어요. 공개되지 않은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 특허 침해다. 이거 조금 급하지 않나요? 저라면 자신이 있다면
내가 HPSP라면 하이닉스에 공급을 한다든지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제품을 보고 가처분을 하면서 특허 소송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스티 입장에서 삼성전자도 예를 들면 고객이고 하이닉스도 고객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심기를 거스리면 안 된다. 그래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하고 예를 들면 이 공정평가, 공정에 집어넣어서 하는 양산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심기를 거스리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도 이런 특허 분쟁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수 있고요. 또 ST에서 그 굴지의 특허 법인의 세 군데에서 어떤 의견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실 이 특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HPSP 입장에서는 좀 성급한 것 같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본 것이 있을 거예요. ST가 그 국책과제를 이 어닐링 장비 국책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그게 기사로도 나와 있거든요. 반도체 여기 보면 이 반도체 고압 어닐링 장비 국책과제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최근 정부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나선 가운데 예스티가 국책과제를 통해서 차세대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이거든요. 차세대. 그러면 지금 장비보다 더 높은 기술의 어닐링 장비라는 거예요. 진보했다는 거죠. 원래 특허에 진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보성이 나타나게 되면 특허를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이미 상용화의 성공의 제품을 판매 중인 경쟁사와 경합한 결과. 그러면 이미 상용화의 성공의 제품을 판매 중인 경쟁사가 누구일까요? HPSP예요. HPSP와 예스티가 저도 국가 과제 수행을 여러 번 해봤어요. 우리 협회에서도 뭐 그 인공지능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해요. 물론 뭐 엉터리 국책 과제일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HPSP와 경합한 결과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주체로 단독 선정됐다. 뭐를? 차세대 고압 어닐링 장비. 그러면 나름대로 예스티가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10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10가지 다는 아니어도 7, 8가지는 차세대 기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계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볼 때 지금 HPSP가 영업이익률이 55% 정도 돼요. 55%에 넘어섰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면 엄청난 고영업이익률이죠.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원화가 필요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HPSP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필요하고 지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특허 문제에서 다른 특허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회피하는 방법을 썼겠죠. 우리가 보면 이 고압 어닐링 장비에서 이제 말 그대로 고압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저온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온도를 좀 조절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좀 피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압력, 그다음 고압, 이제 지금 HPSP가 20기압에서 400도 정도에서 원일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ST는 30기압에 뭐 800도나 900도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HPSP의 어떤 온도 범위를 조금 이렇게 그 벗어나서 어닐링을 하는 것 같죠. 사실 어닐링은 낮은 온도일수록 좋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제 기술 회피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그냥 터무니없이 정부에서 70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쓰잘데기 없는 기업에다가 주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뭔가 결과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ST는 이제 또 다른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올해 흑자를 기대하는 부분은 네오콘 같은데, 네오콘 그 습도 조절 장치죠.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수소 쪽은 좀 미래 산업이니까 그쪽은 지금 수익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PALD 이야기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기술 개발한 것으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 부분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죠. 이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 보면 잘 될지라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서울대 법대 다니는데, 그러면 변호사 시험 본데 아니면 사법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법고시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칠수나 했다는데, 그죠? 근데 삼수 사수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 믿은 사람은 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를 볼 때 필 옵틱스를 보면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기간 조정, 이게 바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실제로 여기에서 힌지가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힌지가 나오는 부분을 좀 기다려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KG ETS 같은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쭉 보면 급등을 하죠. 그러면 급락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급락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이게 지금 이게 그 힌지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서 힌지가 나오거든요. 방향이 바뀌는 힌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거는 기간 조정이 좀 길었어요. 아까 그것은 한 달 남짓이었는데 여기는 한 달, 두 달, 약 석 달. 그러니까 보통 기간 조정이 석 달까지, 많은 것은 5개월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조정에 이 기간이 있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 옵틱스는 급락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었고, KG ETS는 이렇게 바닥에서 석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었고, ST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꿈을 꾼다면 석 달 주식 투자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6달 주식 투자하고 끝낼 것도 아니잖아요.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소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비중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좀 시간이 길어져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냥 남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휩쓸리고 저런 말 한다고 해서 휩쓸리지 말고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반도체에 대한
기술도 좀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예스티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영리해지는 거죠. 저는 이 예스티에 대한 시황관을 아직까지는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기회가 왔네, 또 사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타기는 안 돼요.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비중이 많아지게 되겠죠. 처음에는 여기에서는 이만큼 있었는데 떨어지면 더 많아지고 떨어지면 더 많아지고 떨어지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막 떨어지는데 엄청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는 내가 샀어. 근데 떨어졌네? 그러면 줄어 있어야 돼요. 주가가 또 떨어지면 더 줄어 있어야 돼. 주가가 떨어지면 또 더 줄어 있어야 되고. 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손실난 종목은 비중을 줄일 거거든요. 어떤 다른 종목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손실난 종목에서 5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수익 금액의 절반 이내로 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1억 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난 거에 2천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뺐더니 이제 좀 비중이 줄어가지고 있고 또 비중이 줄고 이렇게 줄고 있다가 이 줄인 것을 요 크기만큼 사는 것은 아무 때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네. 도로 사자. 도로 아무 때나 이때 도로 사는 것은 물타기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만큼 사는 거니까. 그런데 원래 자기가 주식을 처음 살 때 또는 이게 이제 분할 매수는 가능해요. 내가 총 30%를 살 텐데 처음에 10% 사고 좀 더 떨어지면 다음 마디에서 또 10% 사고 그 다음 마디에서 10% 사고 이렇게 사는 것은 가능해요. 그건 분할 매수니까 물타기가 아니죠. 그러나 물타기는 30% 다 샀는데 떨어지니까 10% 더 사서 40되고 떨어지니까 또 에이씨 여기다 몰빵 치자 해서 더 사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T 언제 다시 갈 거냐,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아 있고요. 아직 분할 매수 시작하기는 여기에 힌지가 나와야 돼요. 제가 주말에 방송을 하니까 이제 월, 화, 수 남았죠. 25, 26, 27 끝나면 추석이 돼요. 그러면 추석 때 다시 한번 이게 그 힌지가 나오는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자리가 되는지 이런 거를 봐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물처럼 바람처럼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침착하게, 늠름하게, 의연하게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